지난 시간에 우리가 초고령 사회 대한민국 제목이 뭐였냐면은 우리는 어떻게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대충 뭘 했었냐? 초고령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었고요. 젊은 세대에 대한 영향. 그러니까 이걸 왜 했냐? 우리가 초고령 사회 저출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차피 우리랑 큰 관련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는 걸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의 역할, 문화적 측면을 얘기하면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 감수성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져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계시민 영화제에서 우리가 만든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보셨어요? 아니요. 성희 보셨어요? 우리가 빈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우리가 이렇게 빈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냐면은 사람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 문제가 엄청 많잖아. 근데 그런 거를 관심을 갖게 해주고 그 감수성을 키워주는 게 우리 미디어를 다루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도입 1번이라 써 있습니다. 이거 꼭 같이 보면서 들어주세요. 앞에 도입이라 써 있는데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그리고 적자. 무임승차 몇 살부터 되는지 아세요? 65세. 맞아요. 똑똑하시네요. 노인 무임승차가 65세 이상부터 됩니다. 근데 우리가 65세 이상이 그 인구 비율이 점점 늘어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라 했어요.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라고. 근데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지하철을 공짜로 타봐. 그러면은 지금 지하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자가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어요. 들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국민연금. 최근에 국민연금 알아요? 아니요. 국민연금 내가 저번 시간에 살짝 언급을 했는데 국민연금 알죠. 아니죠. 최근에 살짝 이슈가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간략히. 네. 그런 것도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나가 조금 지금 오늘 날짜가 며칠이죠? 5월 30일 부정선거란다. 부정선거는 다음 주 마지막 날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전에 예고했던 대로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 이 책을 바탕으로 한번 이제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 그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고 세계 1등입니다. 다시 못 들었어요. 일본은 이미 2007년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런 거에 대한 문화나 이런 뭔가 제도 이런 게 이미 좀 여러 군데 갖춰진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12월부터 달성을 했어요. 초고령 사회.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이게 되게 심각한 일이야.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 왜? 작년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어? 서울 탄핵. 계엄 막 때리고 막 그냥 무조건 그냥 뭐만 하면 다 정치 얘기였잖아. 그래서 이런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야. 난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 관심 있으면 읽어보시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일본에서 새롭게 등장한 그런 새로운 트렌드나 사업 같은 게 있어.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사업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걸 한번 참고해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몇이라 했죠? 그 뒷면에 있어. 한번 보세요. 13%. 합계 출산율이 13%라고요? 그게 퍼센트가 아닌데? 0.72. 맞습니다. 0.7이라 했어요. 0.7이. 근데 이건 우리나라고. 일본은 몇이냐면은 1.15명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좀 높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인구가 이렇게 유지가 되려면은 전에도 얘기했는데 2.1이 돼요. 맞아요. 이 말 할라 했던 거야? 좀 많은. 그래서 아무튼 근데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죠.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그런 게 있어. 일본은 평생 무자녀 비율, 그러니까 애를 안 낳고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너무 높아. 우리나라의 2배야. 근데 대신에 한 번 낳을 때 많이 낳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타격 출산율이 1.15 정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 우리나라 몇 프로라 했죠? 0.7. 출산율이 40%. 아 20%. 34.3. 보고 얘기해. 34. 아까 다섯 명 중 한 명. 그거는 일본이에요. 아까 다섯 명 중 한 명. 뒷면에 우리나라가 다섯 있어. 명 중 한 명이라며. 그러니까. 그 20% 아니야? 아 이거 좀 소수점 좀 정확하게 좀 얘기하면 좋지. 20.22. 어디 있는 거야? 34.3? 자, 내가 봐야 돼. 20% 맞잖아. 20% 이상인 몇 퍼센트인지 안 나왔구나. 아, 계속관에서 있잖아. 우리나라는 작년 12월에 노인이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내가 2007년에 그랬다 했죠. 지금 현재 몇이냐면은 29.3%입니다. 근데 특별히 일본 편에서는 75세 이상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75세 이상 몇 프로냐면 16.8%. 뭔가 좀 체감이 되세요? 얼마나 심각한 지금 현상인지 일본의 경우가. 자, 일본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사회 제도와 서비스 뭐가 있냐면 택배 회사에 되게 신기한 그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택배 회사의 택배 기사님이 좀 노인들의 집을 방문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노인분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청이나 이제 소방서에 보고를 합니다. 노인분들이 어떻다. 만약에 진짜 이런 거면 고독사나 이런 거를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좋은데.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서 싱크 먹여야 되는 거 아니? 그래서 방과 뭐 더 주겠죠. 그래서 방과 후 교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방과 후 교실 이거를 초등학생들 상대로 노인분들이 뭐 농사 짓는 법 이런 생활의 지혜 이런 거 있잖아. 이거를 직접 방과 후 교실로 운영을 한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 상품 이런 게 있을 때 고독사 보험 고독사 보험 그리고 백화점 변화. 우리나라 백화점 1층 가면 뭐가 있어요? 먹을 거. 향수. 향수. 먹을 거. 너는 아울렛을 얘기하는 건데. 뭐래? 신세계까지 1층 먹고 있어. 그치? 신세계백화점 1층 서점이야. 아니 거기 가면 그 향수 나눠주잖아 그거.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안쪽에. 그거 3층이야. 어쨌든 메인은 보통 보면은 좀 명품 이런 거 주얼리. 뭐 여자들 되게 고급 화장품 이런 걸 팔잖아. 근데 여기서는 안티 에이징 상품 같은 거를 많이 판대. 뭘 판다고? 안티에이징. 그냥 드라이에이징 같은. 안티 에이징 뭔지 모르세요? 설명을 해줄 사람. 설명 한번 해주시면. 모르지 너. 나 몰라. 그러니까 노인들의 상품이잖아. 뭐 홍삼 이런 거. 왜? 지팡이? 에이징이 뭐야? 왜 언니? 에이 아니. 에이징이 뭐냐고. 뭐야? 에이징은 몰라? 뭐야 이거? 아이스 에이지. 나이 이 새끼 나이. 아 나이. 언니 에이지가 뭐예요? 에이지를 몰라? 에이징이 뭔데? 나이. 나이래. 나이. 에이징이 뭐야? 그게 뭐겠어 그러면? 나이. 나이가 드는
기능 줍니다 이거. 나이 먹는 거, 나이 먹는 거, 안티 에이징 하면은 뭐겠어? 나이가 먹지 않는 거. 그렇지 뭐 예를 들면 뭐 나 주름지기 싫어하면 그냥 저 젊어질 수 있는 걸 판단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주름 제거하는. 이런 거 보통 우리 이 나이에 안티 에이징 상품을 막 사고 그러진 않잖아. 나 사는데. 자 편의점의 경우도 있습니다. 빨리. 제가 가본 사람으로서 인스턴트보다 약간 좀 음식다운 음식을 많이 팝니다. 맞아. 거기 보면 진짜 퀄리티가 빵이 진짜 무슨 파리바게트. 그건 그냥 일본 편의점의 장점이고요. 이런 데가 있대. 그 간병 상담사라던가 노인 맞춤 조제약 같은 거를 일본 편의점에서 판대요. 파는 경우가 있대. 난 솔직히 뭐 일본 갔을 때 보진 못했는데 뭐 노인 비율이 많은 그런 곳에는 이런 게 있나 봐요. 편의점에. 그리고 노인들의 모습. 노인들이 이제 본인들이 정년 퇴직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거를 좀 배워보자 하고 해외 유학을 떠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데스 카페. 나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데스 카페라고 해서 데스는 뭔지 아시죠? 죽음. 죽여주는 거야? 아니 뭐 안락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배운대 여기서. 엥? 왜? 뭐 죽음에 대해서 좀 많이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윤리 특유의 영화에서 그런 거 그 종교가 발달했잖아. 도분 아니 종교가 종교적인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아주 좋은 태도예요. 자, 향 노화 운동. 아까 안티 에이징 뭐라 했어? 항 노화라 했잖아. 항. 근데 여기서는 향이야, 향. 지향할 때 지향한다 할 때 향. 향. 노화를 좋아하는 거. 하수시 타임이 아니야. 향 노화라 한다면은 나이 먹는 거를 즐기자 이런 뜻이야. 내가 나이 먹는다 해서 스트레스 받고 이러지 말고 나이 먹는 걸 즐기자 이런 문화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일단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위한 노력은 사실 막 그렇게 우리나라랑 막 엄청 막 다르지 않아서 간단하게만 보면은 저출산 사회대책 대강이라고 2025년 목표를 해서 우리는 이때까지 몇 % 달성하겠다라고 정해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일본 정부에서 마련을 해놨다고. 그리고 일본은 특히 기업에서 많이 도와준다고 해요. 우리가 일찍 퇴근시켜 줄 테니까 너네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 그러면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번에 1번 현재 시행 중인 제도는 이거는 뭐 한 번씩 뉴스 보면서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출산 장려 제도 얼마를 주겠다, 뭐 뭘 해주겠다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크게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날짜가 제 촬영한 날짜가 지금 6월 2일입니다. 내일이면 6월 3일 대선을 하는 날. 그러면은 이 트렌드에 맞춰서 과연 우리 대선 후보들은 초고령 사회를 이끌어 나갈 과연 대통령으로서 어떤 공약과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있느냐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첫 번째부터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내가 템플릿 안 쓰고 다 만든 거거든.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재명 후보입니다. 일단은 뭐 이런 거는 뭐 크게 벗어나지 않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거랑 크게 벗어나지 않고, 뭐 제일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여기 보이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이겁니다. 정년 연장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정년 퇴임이라 해가지고 특정 나이가 이상이 되면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정년을 연장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나왔냐? 최근 이제 대선 토론 1차 때 아마 이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 여기 뒤에 있는 이분이 계십니다. 이준석 후보.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정년 연장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가뜩이나 우리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 너무 고통받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정년까지 연장을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일자리가 청년들한테 되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청년들한테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안타깝게도 이분께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살짝 조금 그래서 내가 만약 이 사람이었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생각을 해봤거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나눠드린 거 뒷장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한 게 나옵니다. 이게 저출산이라고 해가지고 인구 피라미드가 나오는데 자 잠깐 볼게요. 인구 피라미드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년 퇴직을 해서 결국에는 이거를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냐면은 이쪽 밑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생각을 해보자고 점점 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늘어나고 있는데 심지어 정년까지 연장을 안 해주고 그럼 계속 그 정년 기간을 딱 유지를 해. 그러면은 여기 부피만 점점 커지죠. 근데 여기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세대들의 그 노인 부양에 대한 그 부담이 점점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차라리 이 위에 계신 분들 조금 더 나이 드실 때까지 알아서 조금 돈을 버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엔 언젠가는. 물론 지금 당장에 관해서는 뭐 다들 뭐 의견이 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지울까?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필요한 문제다라는 거. 김문수 후보입니다. 그 보면은 이런 거 다 한 번씩 그냥 읽어보시고 어차피 초록색 글씨로 다 써놨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65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제 도입. 내가 이거 도입할 때 도입 부분에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가 적자가 나고 있다. 무임승차 때문에. 왜냐? 지금 지하철 타는 인구 이분들이 지하철을 돈을 안 내고 그냥 탄다고. 근데 그러면은 이분들의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지하철을 돈을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네.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이제 지하철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자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은 이따가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그 지하철 무임승차제의 연령을 어떻게 높이든가 아니면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김문수 후보께서는 버스까지 무임승차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나는 의문이었던 게 그러면은 그 지하철 적자는 어떻게 해결할 거고 그러면 버스 때문에 생기는 적자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가가 조금 궁금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거는 조금 의심스러운 공약이고요. 다 그냥 보시고 뭐 조금 특이했던 거 세자녀 다가구 차량의 핑크색 다자녀 등록번호판 도입 이건 살짝 조금 특이한 공약이고 여기 보시면은 신구 연금 분리 노인 무임승차제 폐지 연간 12만 원 지급 근데 이거는 대선 공약이 아니에요. 자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연금 구연금을 분리하자는 건데 이것도 그 TV 토론 때 한번 언급이 됐었습니다. 이것도 자 이재명 후보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신구연금이 분리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연금을 내던 사람들에 대한 그 지원은 도대체 어떤 돈으로 해줄 거냐, 뭔 돈으로 해줄 거냐라는 게 나와 있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지금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이거 보면은 아예 반대되죠. 노인 무임승차를 아예 폐지하자라는 얘기가 나. 근데 대선 공약이 아니라 이건 언제 나왔던 얘기냐면은 이 개혁신당이라는 게가 처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정책으로 내세우겠습니다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노인 무임승차제 폐지 이거는 물론 적자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이거는 연령이 조정돼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과연 이게 폐지까지 갈 정도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솔직히 뭐 정년 연장 물론 아까 말했듯이 청년 일자리에 관해서도 이거는 충분히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짐에 따라서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버스 무임승차 이것도
사실 이 처음에 무임승차 폐지가 나왔을 때 개혁신당에서 이거 노인하고 청년하고 세대 갈라치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 사실 이거는 그런 정치적으로 가서는 안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 갈 게 아니라 좀 다 같이 좀 타협을 해서 이 연령선을 조금 어떻게 높이던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진짜 나이를 먹을 때 되면은 이게 점점 더 심해질 거 아니야. 내가 저번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우리가 90살 때까지 일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 왜 그러냐면은 우리를 부양해줄 이 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 그러면은 그럴수록 우리가 스스로를 부양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계속 끝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노인이 되고 우리가 나이 먹을 때까지 그 65세 그게 유지가 되고 버스 무임승차 그게 유지가 되고 정년이 그렇게 유지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아마 많이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논의가 돼야 된다. 뭔가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봐야 될 것과 정치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잘 구분을 조금 못 하고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그 세대 간 그것도 있을 수 있지. 내가 전 시간에 뭘 말했냐면은 우리 세대 간 통합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분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대 간 이 세대 간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 성별 이런 것도 자꾸 정치적인 이슈로 들여다보려고 한단 말이야. 그 여성 징병제에 관해서도 난 솔직히 군대 가기 싫지. 근데 남자면은 어차피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어차피 대한민국 남자들의 의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가야 되는 건데 그냥 우리끼리는 그냥 받아들이자고. 근데 이걸 왜 성차별, 성과 관련된 문제로 엮어들어서 여자들도 군대 가야지 이렇게 난 되는지에 대해서 난 솔직히 조금 반대의 입장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 생각해? 아니 근데 그만큼 이제 남자도 그냥 의견 군말 없이 가야 되니까 전역하고 뭐 거기에 따른 혜택이 있어야지. 그치. 혜택이 있어야지. 맞아. 맞지. 그리고 그러니까. 요새 휴가 나오면 뭐 군팔이다 뭐다 뭐 군인 비하는 말 하고 막 그래, 군인에 대한 예우가 없어. 여자들한테 군대를 가라고 할 게 아니라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한테 조금 더 그런 대우를 해주자라는 거잖아. 왜냐면은 그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래도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더 늦게 출발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여자도 군대 보내버리십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난 전혀 아니라고 봐. 아무리 군대가 싫어도 난 여동생이 있잖아. 만약에 걔 보고 걔가 군대를 가야 된다 생각하면은 난 굳이 왜? 그냥 내가 가고 말지 약간 이런 마인드예요. 아마 여동생이 있는 오빠들 다 그렇게 생각할 거야. 지훈이한테 물어봐도 되고 뭐 너네 동생이 없구나. 아니 뭐 부모님을 생각을 해봐도 만약에 우리 엄마가 군대를 간다고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좀 그렇잖아. 그냥 차라리 내가 가고 말지 약간 이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바라봐야 될 문제랑 우리가 진짜 급하게 이 해결해야 될 문제랑 좀 분리를 시켜 놓자라는 거야. 이 고령화 연금 문제, 그 정년 연장 문제, 그 버스 무임승차제 문제 이거는 해결 안 하면 우리 나라가 위험해지는 문제. 뭐 그렇게까지 막 위험하고 그러진 않겠지만은 좀 위태위태해줄 수 있는 그런 재정적으로 위태위태해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 거잖아요. 그런 문제를 자꾸 정치적 잣대를 들이면서 이건 난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새끼 일찍이네. 나는 그거 반대. 이 새끼 일찍이네.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야.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1회차부터 2회차까지 지금 2회차에 걸쳐서 초고령 사회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심히 강연을 해봤는데요. 이해되세요? 오늘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너무 이해 잘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자꾸 이런 지금 너무 정치적인 혼란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좀 부각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길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